문제를 볼게요. 이제 연말정산 그 입력 탭에서만 입력할 거예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10번인 정영희의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정영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분함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 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자, 그럼 우리 원래 연말정산 입력 탭에 부양가족 탭에서 써도 똑같이 여기 들어가지만 저는 시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좀 소심해요.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소심해요.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에 가서 자, 얘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입력하기 전에 일단 기본 문제 대상 유무를 보면 뭐 본인이야 뭐 문제 될 거 없죠. 여자네요. 문제 될 거 없다고 말해놓고선 보니까 여자죠. 여성 근로자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근데 총급여가 6,600이에요. 그럼 제가 급여 총급여는 한 4,300 얼마 되면 3천만 원대가 선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부녀자 공제 대상은 안 돼요. 근데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도 상관없죠. 그래서 본인 그건 안 되는 거고 배우자는 총 급여가 3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하니까 규모 문제 대상이 될 거고 아들은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되고 딸도 특이사항 없죠. 공제되고 정호영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2020년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있어요. 딱 1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기본 공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버지는 뭐 경로자까지 되겠네요. 주민등록번호 치면. 자, 시누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죠. 그러면 배우자 여동생인데 소득은 없지만 나이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 6명을 본인 포함해서 6명을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 자, 이 사람이 정영희 씨고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입력하라고 했죠. 그럼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 배우자 3번 차민수 741111111111 주민등록번호 좋네. 자, 그럼 이제 규모문제 대상이 되니까 쭉 엔터 치고 다음 아들 4번 직계비소 차태영 051111 331111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자녀 성을 왜 꼭 남편 성으로 하지? 이제 배우자 성으로 할 수 있어요. 뭐 동의성가만 하나 쓰면 출생신고할 때 배우자 성 따라가게 하면 나라면 미래 생긴다면 배우자 성 따라갈 거예요. 제 친구한테 말했더니 내 배우자가 김씨 거라 그러는데 자, 그럼 얘도 문제 없죠? 자, 다음 아버지는 직계존소 1번 본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소 정호영 자, 아버지는 경로우대 되시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여기에 체크하고 다음 시누이는 6번 형제자매 차민영 자, 나이 때문에 규모문제 대상이 안 되고 제가 전에 이 부양가족 할 때 세 개밖에 없는 게 연말정산에 같이 나온다고 표현한 게 여기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급여자 입력 없이 얘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은 끝났고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F2번 눌러서 정영희 씨 클릭을 하면 지금 부양가족에 방금 입력한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방금 입력했던 게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먼저 입력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 여기 공제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래 연말정산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참고로 생각할 게 소득 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득 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보험료에 가면 본인 생명보험료 될 거고 본인 저축성 보험은 뭐 변액보험이든 뭐든 저축성 보험이니까 안 되는 거고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신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15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로 가서 일반 보험에 12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50만 원. 지금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뭐 한 이 정도 그냥 월급이 되면 한 달에 뭐 월급 받으면 한 500 정도씩 받으면 소득세가 이거보다 더 많이 떼요, 사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내 카드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쓰도록 해서 세금을 줄여 나가면 공제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의료비는 본인 건강검진비 되고 본인 시력 보정용 컨택트 렌즈 구입한 거 60만 원 되긴 하는데 50만 원만 되죠. 자, 아들 차태형 질병 치료비는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일반 그밖에 공제 대상이 되고 아버지 질병 치료 목적의 병원 입원비는 뭐 아버지는 지금 65세도 넘으셨고 장애도 있으시니까 뭐 편한 칸 어디에나 650만 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결제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공제 받겠죠. 그럼 일단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뭐 렌즈에 10만 원만 빼고는. 자, 그럼 의료비로 가서 일단 본인 의료비는 100만 원만 되고 그리고 아들 의료비는 그 밖에 공제 대상에 200만 원이 되고 아버지는 650만 원을 여기에 써도 되고 아래 장애인에 써도 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650만 원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다음 교육비 아들 중학생의 등록금 70만 원 되죠.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한도가 3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30만 원 될 거고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1인당 50만 원이니까 되겠죠. 그럼 아들은 150만 원이 중학교 교육비가 되고 차태인은 위에 6살인가 그랬었어요. 미술학원이고 취약전 아동이니까 30만 원 되고 이거 조건이 이제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버지 방송통신대학 수업료가 있는데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거고 그러면 이 두 개만 초중고에 150, 왜 150인지 아시겠죠? 체험학습비가 3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딸 차태희 거 30만 원을 교육비에 써줄게요. 자, 그럼 초중고에 150만 원. 자, 취약전 아동에 30만 원. 지금 문제를 푸니까 제가 그 공제들 이야기하면서 요약하면서 적어줬던 거에 대한 이유들이 조금씩 보이시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나서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적었는지 생각이 좀 더 정확하게 나실 거예요. 자, 기부금이 본인이 정치자금으로 정당히 기부한 거. 정치자금 기부 본인 거는 되죠. 자, 아버지 정호영이 교회 헌금 낸 거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것도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시니까 뭐 소득 금액에 문제가 없죠. 될 거예요. 자, 그럼 기부금으로 가서 본인 30만 원의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 이하분의 10만 원, 10만 원 초과분은 20만 원.
그리고 아버지 거 종교단체 기부금이 200만 원. 자, 다음 신용카드 사용한 거 있는데 본인 신용카드 2천만 원 있는데 차량 리스료가 300만 원 있어요. 리스료는 신용카드 공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배우자 차민수 직불카드 쓴 거 1,500만 원. 나쁜 놈이죠. 1년 동안 300번 벌어가지고 1,500 썼으니까 이는 쫓아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1,500인데 뭐 일단 소득 금액 없으니까 배우자 소득 금액이 안 나오니까 상관없고, 근데 전통시장에 500 있으니까 직불카드에 1,000만 원, 전통시장에 500만 원 쓸 거고, 신의 현금 영수증인 거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된다라고 했죠.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그럼 저와 같이 쭉 어제하고 어제 마지막 타임하고 오늘 하고 쭉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이 천천히 보면서 제가 외워라가 아니라 인지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볼 때마다 얘네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는 1,700만 원만 우리 아래 신용카드에 1,700만 원, 다음 배우자 거 직불카드에 1,000만 원, 전통시장에 500만 원. 전통시장 이만큼 간 거 보면 남편이 집에 살림을 하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500만 원이나 썼지. 근데 저는 시장을 간 적이 없는데 고깃집이 그런 건지 한 번씩 보면 전통시장 사용분이 저도 있더라고. 그 큰 금액은 아닌데 정육점 중에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 거 전부 다 끝났네요. 그럼 400만 원 소득 공제 받으면 이 사람은 정말 13월에 급여라는 이야기가 맞겠네요. 자, 다음 이제 549페이지로 갑시다. 549페이지 회사는 277번. 자, 549페이지. 자, 문제 볼게요.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생산직 사원 장필주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 저축 등 탭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이번에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 저축 탭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 자, 그럼 뭐 본인 총급여 5,500이라 가정한다 적혀 있는데, 뭐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도 총급여 500이고 아버지 소득 없고 자녀도 소득 없고 아버지 연세가 69세, 애들은 전부 다 20세 이하. 그럼 전부 다 기본문제 대상자다. 그죠? 자, 그럼 기본문제 대상자인데, 자, 내용 가지고 볼게요. 자, 첫 번째 보험료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이 있고 남오연이 배우자인데 뭐 다 기본문제 대상자니까 직불카드로 결제했어요. 얘는 공제 안 될 건데 아래 직불카드에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 포함 적혀 있으니까 뭐 이따 신용카드에서 얘는 체크를 하고, 자,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 문제 없고 상해보험도 장필주 뭐 본인인데 전부 다 기본문제 대상자니까 문제 없고, 저축성 보험은 공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에서 80만 원만 보험료 세액 공제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장필주 자, 일반에 80만 원.
다음 의료비에서 자, 위암 수술 문제 없고 한약 구입한 건데 치료 목적이니까 되겠죠. 그죠? 일단 사람은 잠시 후에 체크를 하고 라식 수술비 신용카드 썼는데 아래 적혀 있으니까 자, 얘도 되는 거고 치아 미백 수술비. 치아 미백 수술은 얘는 미용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자, 그럼 라식 수술은 지금 장필주 본인인 거고 그리고 장국화는 아버지네요. 아버지 65세 넘으셨으니까 65세 이상. 그리고 장여천은 뭐 자기 자녀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에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럼 본인하고 65세 이상은 함께 있으니까 여기에 본인 거하고 아버지 거하고 해서 480만 원을 써주고 그 밖에 공제 대상에 5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이게 왜 480이라고 썼는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부양가족에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들어와 있으면 나이 궁금하면 와보시면 되죠. 그죠? 입력 만약 한다면 정확하게 입력해 놓고 아니면 아예 안 해놓고 그럴 거니까. 자, 다음 교육비가 있어요. 자, 대학교 등록금이 있는데 장국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 거고 영어 학원은 잠깐 본인 아니죠. 장부처는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중학생의 취약자 아동만 되니까 안 되고 자 교복 구입비가 있네요. 중고등학교 교복비 되는데 50만 원만. 얘는 50만 원만. 그리고 태권도 학원비는 우리 장여천은 미취학 아동이니까 얘는 되겠죠. 그럼 교육비는 초중고에 50, 취약전 아동에 60 이것만 되네요. 자, 교육비는 초중고에 50 그리고 취약전에 60 다음 기부금은 우리 전부 다 기부 문제 대상이었으니까 소득금이 문제 없으니까 사찰 기부금 아버지 거 종교단체 기부금 되고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이니까 장필주 본인이죠. 그러니까 되겠네요. 자, 그럼 기부금에 가서 아버지 거 사찰에 기부한 거 20만 원, 본인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에 15만 원. 자,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에 자, 신용카드에 라식 수술비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문제 없으니까 2,200 될 거고 자, 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형제자매도 없었으니까 다 대상인데 자동차 보험 되어 있는 거는 안 되니까 540만 원만 쓸 거고 다음 현금 영수증 55만 원 중에 전통시장 거 빼고 52만 원만 현금 영수증 쓰고 그리고 30만 원은 전통시장에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신용카드에 와서 신용카드 2,200만 원 얘는 그대로 쓰고 다음 직불카드에는 540만 원을 쓰고 현금 영수증은 52만 원만 쓰고 전통시장에 30만 원을 쓰고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본인만 된다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남오현 뭐 배우자 거인데 안 되죠. 그럼 장필주 본인 것만 연금저축 등으로 가서 아래에 2번 연금저축 우리은행 계좌번호 납입금액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면 이제 얘도 끝났네요. 자, 다음 이제 559페이지 559 회사는 278 559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김한방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이번엔 연말정산 추가자료에 뭐 월세 있나봐요. 자, 그럼 부양가족 현황에서 자, 일단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으시니까 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 문제 안 되실 거고,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고 일용근로소득이 900인데 뭐 얘는 분리가세니까 소득 없고, 나이는 장애가 있으셔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나중에 아래쪽에서 장애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는지 보고, 다음 배우자는 뭐 문제 없고, 처제는 나이만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부터 보면, 자, 잠시만 다음 페이지도 보면, 왜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안 적혀 있어서 봤는데, 인적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관련 사항은 생략하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부양가족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는 김한방이 받을 수 있으면 다 받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 자, 이 사람은 지금 총 급여가 6,600, 7천만 원 이하죠. 문제 될 거 없어요. 무주택자라면. 근데 무주택자다 뭐 이런 표현도 안 했죠. 그죠?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를 가지고 보면 아버지의 보장성 보험, 아버지 양도소득 금액 500만 원이죠. 근데 피보험자가 김종선 아버지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자, 자녀 김가연 보장성 보험 피보험자 김가연이고 100만 원. 이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우리 먼저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김한방 씨 보장성 보험 일반에 100만 원. 다음 의료비에서 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80만 원,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비 30만 원, 110만 원 다 되는데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셨으니까 장애고, 배우자 건강진단비도 되죠.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검진하거나 진단하는 것들 다 되니까. 그러면 우리 배우자는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우리 그 밖에 공제 대상에. 자, 그럼 의료비로 가서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110만 원, 그리고 배우자 100만 원. 다음 교육비가 있죠. 처제 대학교 교육비가 500만 원 있어요. 처제는 소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되죠. 자, 그리고 자녀 김가연은 현장 체험 학습비가 50만 원이니까 30만 원만 되고, 자, 김가연이 그죠? 14살. 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수업비 되니까 총 6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김나연은 유치원 수업료 특별활동비 20만 원 포함. 특별활동비는 문제 없어요. 다 교육비 돼요. 학교든 뭐든 전부 다. 그리고 태권도 도장 수업료 60만 원 되니까 3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교육비로 가서 먼저 처제 거가 대학생 이게 500만 원. 다음 초중고에서 현장 체험 학습비가 60만 원.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이 300만 원. 자, 이렇게 쓰면 되고, 다음 자, 기부금이 있는데 본인 정치자금 기부 20만 원 문제 없죠. 처제의 이재민 구호 금품. 처제도 나이가 22살이었지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제 것도 되겠죠. 법정 기부금으로. 자, 그럼 기부금 가서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에 10만 원 쓰고, 처제는 법정 기부금. 우리 이재민, 수재민, 김재민 전부 다 법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민은 법정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월세 주택 임차 차입에 대해서, 자, 무주택 이런 말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문제가 없어요. 7천만 원 이하니까 위에 6,600이라고 적혀 있나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얘 대상이 되니까 그럼 월세 주택 임차로 가서, 자, 임대인은 임대세, 주민등록번호 쓰고, 유형은 단독주택, 계약면적은 80제곱미터고,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9,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간 총월세액이 960만 원이다. 아이고. 자,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보면 신용카드 2천만 원 있는데 전통시장 사용분 50만 원이 있고, 회사 경비 사용 금액이 200만 원 있네요. 회사 경비로 쓴 거는 안 되고, 그럼 1,8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따로 쓸 거니까
1750만 원만 신용카드에 쓰고 전통시장에 50 쓰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쓸게요. 그럼 1750만 원에 전통시장 50만 원. 다음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중고자동차 구입비가 800만 원 있어요. 중고자동차는 10% 된다라고 했죠. 새 차는 안 되지만 그래서 80만 원. 그리고 태권도 도장 수업료인데 김나연 교육비. 김나연은 6살로 취약전 아동이니까 이중공제 되죠. 그러면 80만 원과 60만 원 하면 140만 원이 현금 영수증으로 되겠네요. 그럼 현금 영수증에 140만 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뭐 본인 지출액이고 더 이상 특별한 거 없네요. 이렇게 하면 자, 김한방식 것도 끝났네요. 자, 다음 569페이지로 갑시다. 자, 569페이지 회사는 279번 주식회사 국보. (279번) 교재는 569페이지. 자, 다음은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등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부양가족 등록은 이상철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이상철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한다.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우리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입력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좀 이상철 씨가 들어와 있네요. 이 탭이 옛날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과거 이름은. 근데 지금은 그냥 부양가족이라고만 적혀 있는 거니까 지금 이 탭에 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탭에서.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 정보를 보면, 자, 본인에 대해서는 뭐 특이점이 아래 적혀 있으니까 볼게요. 자, 어머니가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실 거고, 그죠? 연세는 71세시네. 자, 그리고 본인은 총급여 6,500인데 전년도에 배우자와 사별했어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장애 있고 소득 없고 일단 얘 때문에 확실히 되죠. 그러면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겠어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한부모 공제에 체크하고, 다음 어머니. 자, 1번 F2번 누르세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김영자. 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어머니는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으시기 때문에 부. 다음 4번 자녀 이미듬. 자, 아기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고, 다음 이사랑
이사랑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장애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연말정산 내역에서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 되고, 지금 어머니만 소득금액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 이미듬에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 되고, 자녀 이사랑의 생명보험료 뭐 얘도 되겠죠, 일반에. 자, 그럼 우리 일반에 220만원,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에 120만원. 네. 그럼 연말정산 입력 가서 일반에다가 220만원, 12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의료비에서 어머니 의료비가 200이 있는데 건강 증진 목적 의료비가 50만 원 있어요. 건강 증진 목적은 안 되니까 150만 원만 되실 건데, 어머니가 연세 71세시니까 우리 의료비는 소득금액 안 따지잖아. 그래서 71세시니까 65세 넘어서 우리 경로자 65세에 쓸 거고, 자녀 이미듬은 장애가 있는 애죠. 이미듬. 그래서 이미듬은 장애인 질병치료비 되니까 500만 원은 장애인 쪽에 써야겠네요. 자, 그럼 교육비에서 교육비래. 의료비에서 이제 어머니 거는 150만 원. 그리고 이미듬 치료비 500만 원. 다음 본인의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 600만 원. 사이버 대학교 되죠? 정식 대학교죠. 영어학원비는 학원비는 안 되고. 자녀 이미듬 초등학교 수업료 250만 원인데 체험학습비 50만 원 포함. 그럼 체험학습비는 30만 원만 되기 때문에 20만 원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230만 원만 될 거고. 그리고 자녀 이사랑의 미술학원비도 200만 원. 취약전 아동이니까 되겠네요. 자, 그럼 교육비로 가서 먼저 본인 대학교 등록금 600만 원에, 자, 자녀 초등학교 수업료 초중고에다가 230만 원. 다음 자녀 이사랑 거 200만 원. 자, 기부금 중에 본인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의 수재위연금. 그럼 얘는 법정 기부금이죠. 자, 본인 거니까 뭐 되는 거 따질 필요도 없죠. 자, 법정당의 기부금 100만 원. 자, 다음 연금 저축 불이백이 있네요. 뭐 특별한 옷은 본인 거겠죠. 그래서 200만 원을 연금 저축 등 탭에 가서 여기 클릭하고 2번 연금 저축 우리은행 620-163-771-120 납입 금액은 200만 원.
다음 자,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있고 현금 영수증인데 둘 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부는 제외한 거고 여기 따로 적혀 있고 상기 사용부는 모두 본인이 지출한 거래요. 그럼 신용카드 사용액에 와서 2천만원,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은 400만원 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자, 다음 578페이지로 갑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578페이지 회사는 280번 280번 회사 자, 다음은 김철광 씨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김철광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제시된 자료 외에 소득 금액은 없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을 공제 요건에 맞게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자, 이번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우리 부양가족이라 지금 적혀있는 게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 옛날 거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라.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본인의 소득 금액도 적혀 있고 뭐 나이도 이것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가족들 정보까지도 거기에서 수정하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김철광 씨 부양가족 탭에 가니까 뭐 본인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자, 그럼 본인은 뭐 특별한 정보는 없죠. 그죠? 그럼 우리는 본인 거 가지고 그냥 가족만 씁시다. 자, 그럼 황인영 배우자 3번 황영인이구나. 황영인 내국인 8011202345 자, 배우자고 자, 지금 오른쪽 비고 칸에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면 소득 없는 거니까 기본 문제 대상이 되고 한해자 본인의 어머니니까 1번 직계 존속 현이네. 왜 이래? 현해자 5408062345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이 있죠. 그러면 올해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되고 어머니 65세 넘으셨어요. 다음 자녀 4번 김민철 050514345677 자, 얘는 뭐 소득에 대한 특별한 거 없으니까 되고 다음 4번 김민욱 자, 20세 이하다. 자, 그럼 이제 가족들 정보는 입력이 되었고 자, 어머니가 65세 넘으셨고 자, 그럼 우리 가능 여부부터 보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되고 뭐 신용카드 사용한 거는 안 되니까 신용카드 사용액만 무시를 하고 그죠? 그럼 자동차 보험만 신경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신용카드라고 따로 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쓸 건데 얘는 신경 안 쓸 거란 이야기고 정치자금 기부 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한 거 그럼 대중교통에 쓸 거고, 도서공연비 지출한 거 우리 100만 원 쓸 건데, 이게 괜히 올렸어요. 2019년 7월 2일 썼다고 할 거예요. 원래 적혀 있던 거고 19년 7월 1일부터 적용이라서 그런 건데, 이 지금 본인이 소득 금액이 5,400, 소득 금액 총 급여가 5,400밖에 안 돼요. 지금 한 명만 불렀잖아요, 이 사람만. 그죠? 위에 보면 5,40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본인 것만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동차 보험에 75만 원, 일반에다가 75만 원. 다음 기부금에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에 1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한 거, 그럼 대중교통 쪽에다가 35만 원 쓸 거고, 도서 공연에 100만 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인 거는 입력이 끝났고, 자, 배우자를 보면, 자, 배우자 수술비, 그냥 그 밖에 공제 대상.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자, 1,500만 원 중에 실업보정형 안경 50만 원. 이것도 의료비에 들어가겠죠. 그럼 15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얘는 이중공제 되니까 문제 없고, 전통시장 250만 원은 빼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는 우리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는 뭐 아예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빼야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의료비는 150만 원을 의료비에 가서 배우자 그 밖에 공제 대상에 150만 원이다라고 쓰고, 150만 원. 다음 신용카드에 가서 1,500에서 490만 원 빼면 1,0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01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전통시장이 25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1,010만 원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전통시장 거 빼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 빼고. 자, 다음 어머니의 의료비는 아까 65세 넘으셨던 거 우리 체크했죠.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소득금액 때문에. 그럼 의료비만 125만 원을 우리 65세 이상에 써주고, 다음 중고등학교 교복비 5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 80만 원이니까 얘는 초중고의 교육비에 80만 원. 자, 다음 김민욱은 취학전 아동의 미술학원. 그럼 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썼으니까 이중공제 되네요. 그러면 교육비에도 쓰고 신용카드에도 쓰고 120만 원을. 그럼 취학전 아동의 12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여기에 120만 원을 더해서 1,130만 원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문제는 작은데 시험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간을 잘 잡아먹게 생겼다. 그죠? 사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여기에서 입력해서 불러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가지고 클릭해서. 그죠? 근데 여기에만 반영되어 있으면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에요. 대신 기부금 때문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다면 기부금에서 불러오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